최근 앤티크한 것을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드라이브 겸 해서 골동품 가게와 리사이클 샵을 돌아다닌 적이 있다. 나도 레게 장르나 헌옷 등이 좋아 옛날 페미컴 시절 게임 소프트와 구제 옷들을 수집했다. 관심 있는 분야는 조금 달라도 그런 것을 팔고 있는 가게는 같았기 때문에 즐거운 기분으로 가게들을 둘러보았다. 그날은 꽤나 기분이 좋았다. 평소라면 구하기 힘든 물건들도 몇 점 살 수가 있었기에 한껏 텐션이 오른 채 즐거운 마음으로 차를 몰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낡아빠진 모습의 가게 하나. あ、意外とこんなところにお化けの9太郎ゴールドバージョンが眠ったりすんだよな。 한껏 들뜬 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여자친구와 함께 나는 가게로 들어갔다. 편의점 정도의 넓이에 그저 그런 가게였다. 주로 헌책들이 많았고 가구나 헌옷은 그다지 없는 듯 했다. 내가 찾던 게임 소프트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여자친구에게 나가자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여자친구가 갑자기 어딘가로 통통 뛰어가더니 뭔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뭘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고는 여자친구의 뒤편으로 다가갔다. 인형과 장식품이 가득 차 있는 바구니 앞에 여자친구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なんか掘り出し物あった？これすごい。 그렇게 말한 여자친구는 바구니의 가장 아래쪽에 떨어져 있던 정 20면체 무언가를 꺼내었다. 양 주먹을 합친 정도의 크기. 지금 생각하면 왜 바구니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어야 할 그 물건이 여자친구의 눈에 들어왔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何これ？プレミアモン？いや、見たことないけど、この置物買おうかな。 확실히 착 가라앉은 세계 장식품이다. 방 안에 장식해두면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安かったら買っちゃえば？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카운터에 정 20면체를 가지고 갔다. 초로의 할아버지가 헌책을 읽으며 카운터에 앉아 계셨다. すいません、これいくらですか？ 그때 나는 보았다. 할아버지가 헌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 정 20면체를 보았을 때의 표정을, 경악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감정을 순간 떠올렸다가 금방 아무 일 없다는 듯 평범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これね、いくらだったかな？ちょっと待っててくれる？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쪽의 방으로 잠시 들어갔다. 부인인지 할머니와 무언가 말다툼을 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마침내 할아버지는 안쪽의 방에서 한 장의 누르스름한 종이를 들고 왔다. それはね、いわゆるおもちゃの一つでね、リンフォンって名前で、この説明書に詳しいことが書いてあるんだけど、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누렇게 때가 탄 종이를 펼쳤다. 꽤 낡은 종이였다. 종이에는 예의 정 20면체의 그림, 그리고 린, 폰이라고 적힌 글자가 있었고, 그것이 곰에서 매로, 매에서 물고기로 변해가는 과정이 적혀 있었다. このようにいろんな動物に変化できるんだ。まず、リンフォンを両手で包み込み、おにぎりを握るように撫で回してごらん。 여자친구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린폰을 양손으로 쥐고 주무르듯 어루만졌다. 그러자 철컥 하는 소리가 나며 정 20면체의 면 중 하나가 솟아올랐다. わ、すごい。
その出っ張ったものを回してみたり、もっと上に引き上げたりしてごらん。 여자친구가 할아버지의 말대로 해보자 이번엔 다른 면이 푹 꺼졌다. すごーい。パズルみたいなもんですね。バイクもやってみたら？ 마치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자동차들처럼 림포는 어느 부분을 만지거나 누르면 곰이나 매, 물고기 등의 여러 동물로 변하는 구조인 것 같았다. 여자친구는 이미 림폰에 푹 빠져들어 있었다. 나 또한 굉장한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それでおいくらなんでしょうか？ 여자친구가 조심스레 묻자 それね、結構古いもんだよね。ネットなんかに出したら好きな人が何十万でも買うと思うけど。よし、特別に1万円でどうだろう。 하지만 내 여자친구는 흥정의 고수였다. 결국 6,500엔까지 흥정에 성공했고 해실해실 웃는 얼굴로 가게를 나왔다.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기에 데이트의 마무리를 위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은 뒤 서로의 집으로 돌아갔다. ただいま。 퇴근길 집에 도착했는데 때마침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バイ君、あれすごいよ、リンフォン。ほんとパズルって感じで、動物の形になってくの。仕事中もそればっかり頭にあって手につかない感じで。マジで下手なテレビゲームより面白い。 여자친구는 잔뜩 흥분해 그렇게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사진을 첨부한 메일이 왔다. 림폰을 들고 있는 그녀의 두 손에는 곰의 머리 같은 것과 두 발이 보였다. 나는 잘도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일을 마치고 차에 타고 귀가하는 길에 여자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マジで面白い。昨日徹夜でリンフォンに釣ってたら、とうとうクマができた。見に来てよ。 완전 제멋대로인 문제였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차의 경로를 여자친구의 집으로 바꾸었다. 나徹夜したって言ったけど、仕事はいたの？ 그녀의 집에 도착한 나는 그렇게 물었다. 行った行った。でもおかげでコーヒー飲みすぎて気持ち悪くなったけど。 라고 대답하는 그녀. 나는 그녀가 그렇게 열중하고 있는 림폰으로 고개를 돌렸다. 테이블 위엔 네 발로 서서 살짝 고개를 든 곰 모양의 림폰이 있었다. うわ、マジですごくねこれ。すごいでしょ？ほんとハマるこれ。次はクマから鷹になるはずなんだよね。早速やろうかなと思って。おいおい、明日でいいじゃん。それもそうだね。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이번엔 내가 문자를 보냈다. ちゃんと寝たか？ 답장은 금방 도착했다. 昨日はちゃんと寝たよ。今から帰って続きが楽しみ。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밤이 되어 자려고 누웠는데 여자친구로부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엔 날개를 펼친 독수리 모양의 림폰이 있었다. 이런 것에 조예가 깊지 않은 내가 보아도 정말 정교한 구조였다. 당장이라도 날갯짓을 하며 날아갈 것만 같은 매. すげえ。あとは大飲みじゃん。でも、夢中になりすぎずにゆっくり作れるの？
퇴근한 뒤 욕조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여자친구였다. Y 君、さっき電話した？いや、どうした？ 5分ぐらい前から30秒間隔ぐらいで着信来るの。通話をしても、なんか街の雑音のざわざわみたいな大勢な話し声みたいなのが聞こえてすぐ切れるの。着信見たら普通は異表示かコッシュとか出るよね。でもその着信見たらかなたって出るの。こんなの登録してないの。気持ち悪くて。そうか、そっち行った方がいいか？いや、今日は電源切って寝る。そっか、まあ、なんかの混戦じゃない？ああ、ところで、リンフォンはどうなった？おわん？ああ、あれもうすぐできるよ。終わったら Y 君にも貸してあげようか。うん、楽しみにしてるよ。퇴근한 뒤 이상한 전화일도 궁금했던 나는 그녀에게 연락을 한 뒤 그녀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자 눈에 띈 림포는 거의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남은 것은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를 이어붙이기만 하면 완성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昼休みにパン食べてたら携帯が鳴って今度は普通に非表示だったんで出たの。それで通話をしてみると出してーって大勢の男女の声が聞こえてそれで切れた。 이상했다. 왜 자꾸 그런 전화가 오는 것이지?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별일 아니겠지 싶어 대충 넘어갔다. 그 후 화제는 림폰으로 넘어가 림폰은 정말 대단한 장난감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함께 물고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이리저리 고민해 보았지만 좀처럼 지느러미 부분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역시 맨 마지막 퍼즐이라 어려운 것인가 하고 몇 시간 정도 거기에 매달렸다. 기분 나쁜 꿈을 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계곡 밑에서 벌거벗은 채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어오르고 있다. 나는 필사적으로 언덕을 올라 도망친다. 앞으로 조금만 더 오르면 정상이다. 살 수 있다. 정상에 손을 뻗은 그 순간 어떤 여자에게 발목을 잡혔다. 딴 반복으로 눈을 떴다. 잠옷에 축축하게 젖은 등 부분이 기분 나빴다. 시간은 막 새벽 5시를 지나 있었다. 다시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없었던 나는 멍하니 여자친구가 일어날 때까지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여자친구의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이상한 전화들이 오는 것 때문에 휴대폰 판매점에 찾아갔지만 역시나 원인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곤 길을 걷다 문득 기분 전환으로 점이나 보러 가자 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시내에는 잘 맞는 점집으로 유명한 고양이 아줌마라는 점쟁이가 있었다. 그 사람은 자택에서 고양이를 몇 마리씩이나 기르며 점도 자택에서만 봐주는 사람이었다. 사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점을 볼 수 있다고 하기에 전화를 걸어보니 운 좋게도 바로 내일 예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쇼핑을 한 뒤 외박을 했다. 정오가 지났을 무렵 고양이 아줌마의 자택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른다. 空いてます。どうぞ。
현관을 열자 복도에 고양이가 있다. 우리를 보자 갑작스레 위협을 하고 안쪽으로 도망간다. 복도를 걸어 안쪽으로 들어가자 고양이 아줌마의 방이 있었다. 그곳으로 들어가자 말 그대로 그녀는 고양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들이 들어간 순간 고양이들이 마치 부모의 원수라도 본냐 위협하더니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기분이 나빴다. 나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여자친구와 마주 보았다. すいませんが、帰ってください。 고양이 아줌마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조금 짜증이 나서 왜 그런지를 물었다. 그러자 私が猫をたくさん飼ってるのはね、そういうものに敏感に反応しているからです。猫たちがね、占って良い人と悪い人を振り分けてくれるんですよ。こんな反応をしたのは初めてです。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여자친구에게 걸려온 기분 나쁜 전화, 내가 꿨던 악몽. 그러자 고양이 아줌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푹 쉬고는 彼女さんの後ろに動物のオブジェのようなものが見えます。今すぐ捨てなさい。 라고 대답했다. 동물 모양의 오브제, 림폰을 말하는 것인가? なぜそれを？お願いですから帰ってください。それ以上は言いたくもないし見たくもありません。 단호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그녀를 보고 여자친구는 얼굴에서 점점 핏기가 가시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더욱 초조해지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고양이 아줌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집요하게 캐물었다. あれは何ですか？呪われたんですか？ 그러자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앉아있던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두 눈을 질끈 감은 채로 소리쳤다. あれは濃縮された極小サイズの地獄です。地獄の門です。捨てなさい。帰りなさい。お金は？いりません。 그렇게 절규하는 아줌마의 얼굴은 무엇보다도 무서웠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그 림폰을 태워버렸다. 그 장난감은 무엇이었을까? 점쟁이의 말대로 정말 응축된 지옥이었을까? 만약 우리가 그 장난감의 마지막 모양인 물고기 모양을 완성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었을까? 지금은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는다.